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 팀장입니다.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개별이 좀 일이 좀 있어 다녀오느라고 1시간 좀 늦었고요. 제 시장이 밤낮이 모를 정도로 좀 좋아지다가 좀 나빠지다가 하루살이네요. 하루살이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오픈장 생각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경기 안 좋다 해서 막 매치 폭락하더니만. 그리고 또 이제 물가 지수가 좀 하락하니까 또 한 2주 동안 쭉 올라왔다가 다보스 포럼에서 또 경제가 나쁘다고 또 이렇게 막 강조하는데 쑥 또 오늘부터 또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주식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참 시장 판단이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해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시장을 설명해야 할지 참 너무나 큰 과제가 됐어요. 상승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잘 보면 아시냐면은 요즘에 테마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 테마주를 좋아하죠. 시세가 잘 안 나와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수급이 상당히 낮고, 그리고 조정기에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손해 구간에서 겹쳐있는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시소 연속성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진짜 가야 할 기업들을 하나 둘씩 다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시세가 잘 안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일단 투자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기업들이 돈을 잘 못 버는 거죠. 조달 금리도 높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첫 1순위 제일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은 돈 잘 버는 기업에다 투자하는 것이에요. 돈 잘 버는 기업, 불경기이면수록.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러분 시장 경제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 경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 부담이 많아지니까 음식료 같은 거, 주가는 아직 큰 급등은 하지는 않았다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내부의 재산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과정이다. 어째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렇죠. 역시 외식 문화 줄이고, 사람들이 이제 식문화의 그런 식문화가 많이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재무제표를 체크해 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가냐? 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일 안전하다는 거죠. 제 말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계기가 되면은 시장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역시 실적 잘 내는 캐시카우 기업이 제일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왜? 대부분 7, 80 기업들이 적자 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새해 들어와서 시장에 좀 약간 기술주, 그러니까 작년 기술주 같으면은 빅테크 같은 기업들, 거대 플랫폼이나 이런 회사들을 얘기하는데, 새해 들어와서 맛이 좀 약간 변했어요. CS 하고 나서, 무슨 맛으로 변했나? 기술주 중에서도 벤처로, AI로, 이로 다 수급이 점차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겹쳤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무튼,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벤처 중에서, 인공지능 벤처 기업들 중에서 저는, 제가 본 기업이 아직도 주도하고 있죠. 제가 매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아니고, 역시 내 판단이 맞았다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은 그겁니다, 여러분.
다 기술은 비슷해요. 그냥 두 가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VC들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기술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하나 뭐냐, 그게 경영자들이 과감하게 벤처에다 연구 개발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투자했다는 뜻은 그만큼 인력이 많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 벤처의 기술이 빨리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사업화는 안 되는 거죠. 벤처 기업 그 연구 개발 기관이니까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솔트룩스가 지금 얼마 갔어요? 저는 5,000원 이하에서 매집하려고 했는데 6,000원 찍고 가버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안 소장이 뭐 종목 잘 찍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경제를 잘 이렇게 연구 투철하게 보면은 그 투자할 기업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굳이 뭐 여러분 우리 이제 대한민국 미래 세대 투자자들은요, 절대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뭐 차트 걸어놨고 투자하면은 그거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시장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수급이 낮아요. 수급이 완전히 하락한 거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고, 그러면 이런 시장 구간에서 어떻게 투자하느냐. 문제인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모습들 보니까 차세대, 이런 차세대 신기술주들이, 벤처기업, 근데 그런 벤처기업들은 여러분 재무제표 보시면 안 돼요. 열의 9개는 다 적자예요. 벤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 개발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걔네 기술을 인정해서 투자를 해야지, 그걸 뭐 재무제표 뭐 펄을 계산하면은 계산 못 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을 이렇게 잘 해쳐보면은 분야가 엄청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그 분야 중에서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겠냐? 저는 두 가지로를 분류했어요. 하나는 벤처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 VC들이, 그리고 대기업 집단에서 투자하는 인프라, 벤처 인프라가 있어요. 이 두 집단에서 한번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짜 기업 경영자가 직접 이렇게 기업을 거느리는 기업들도 있긴 하는데, 그런 기업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R&D가 연구 개발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벤처로 상장했으면은 일반 대기업하고 그리고 VC들이 다 기업을 검토합니다. 투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진짜 시장 잠재력이 있다면은 굳이 우리가 가서 그 기업을 연구 개발 안 하도 걔네 투자 규모를 보면은 기업의 적립빚이 대략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비교하는 거죠. 상대 비교. 그러니까 비슷한 위치에서 어떤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더 높나, 기술이. 우리 역량으로는 그 검토하기가 힘들어요. 방대한 데이터를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개인이니까 그게 안 된다 보니까 그냥 VC들이 누가 투자하느냐, 그리고 R&D가 누가 가장 많이 하느냐,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집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상장할 때 어처구니 없이 높게 상장합니다. 왜? 연구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몰라요. 뭐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뭐 암묵적으로 인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외국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벤처 기업들이 처음에 상장할 때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안 소장 기준이 그겁니다. 상장하자마자 80% 이상 떨어지면 대략 비슷해져요. 5점짜리에서. 이거는 비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절대 중간에서 어떤 모멘텀이나,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무슨 뭐 벤처 모멘텀이나 뭐 인프라 모멘텀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단순히 테마를 믿고 훌쩍 물려 들어가면 100에 90은 다 물려 들어갑니다. 벤처나 물려 들어가면은 몇 년씩 갖고 있어야 돼요. 최소 동안. 기업이 그러니까 그 벤처가 성공해서 이제 성장 기록하고 이제 사화되는 단계에 들어가야 이제 그게 이제 주가가 다시 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몇 년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은 벤처도 좋은데 가장 쌀 때 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실적 나서 던지고 종이 조각처럼 버리고 휴지처럼 보지 않고
완전히 저점 깨가지고 아무도 건들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사셔야 돼요. 벤처기업의 주가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개인 투자 100에 95 이상은 벤처 투자에서 지금 대부분 마이너스 6, 70%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 와서 그런 기업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주 전부터 VIP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매집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방송하고 무슨 상관은 있느냐? 예, 상관이 있죠. 연관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어떤 투자 방향으로 설명해 드릴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것도 한 1시간 고민했나요? 그거예요. 이런 것은 다 뭐라 할까요? 그냥 투자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100% 장담은 못 한다만, 그러니까 안소장처럼 이렇게 투자해야만이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라도 여러분은 주식에서 진짜 상위 5%만 드는 거예요. 손실 안 나더라도. 만약 수익 났다 그러면 상위 2, 3% 드는 거고, 많이 났다 그러면 상위 1%. 그만큼 지금 시장이 수익 내기 아주 힘든 구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익을 난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요. 보통 개인들은 오늘 사서 어떤 길 때문에 한 20, 30%, 30, 40% 먹고 단순히 시세 차이만 먹으려고 접근하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 중에서 7, 80%가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 중에 극히 일부 10% 이내에 기업의 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슈퍼개미는 아니지만은 작은 슈퍼개미들. 예, 아무튼, 예. 투자금 단위 얘기하면 많은 어쨌든 기업의 전망을 보고 기업이 가장 어려울 때 사주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나중에 큰 돈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업의 처한 상황이 제일 안 좋을 때 샀다가 미래 장밋빛이 성장하기 확실하니까 그걸 한 1, 2년 투자해가지고 높은 가격에 이제 성장 단계 도입할 때 파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주가 시세 차익을 몇 배씩 쉽게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지금 전체 시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가격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무 기업이나 그렇게 사면 안 돼요. 전통적인 기업들 중에서 그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 있어요. 그럼 그런 기업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 주식 발행수가 많아요. 그리고 가격이 싸요. 이런 거는 완전히 부실한 기업이에요. 왜냐? 기업이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주식 발행해가지고 기업의 성장을 유지한 거예요. 대충 그런 기업들은 다 뭡니까? 전통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주하고 그런 기업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성장률이. 철강을 생산하는 거하고 AI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이 어느 게 성장력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AI 개발하는 기업들의 마이너스, 그냥 적자가 몇백억이더라도 VC들은 다 여기에다 투자해요. 절대 철강에 안 투자합니다. 왜? 우리 다가오는 세계, 미래 세계는 4차 산업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요, 절대 전통 산업 투자하면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낸 성과는 없지만 미래 기술을 대비하는 이런 기업들을 사줘야 돼요. 그래야 성장 잠재력이 보장되고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이분이 누구였지? 복지부 장관이 얼마 전에 이게 대체되면서 이분이 이제 한 얘기가 있었어요. OECD 36개 나라 중에서 비대면 의료 안 되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진짜 뭐랄까, 이것은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비대면 안 된다는 것은 참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북미나 중국이나 벌써 시작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그만큼 아직 보수적이에요. 예, 그런 것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계속 비대면 의료가 국회 문턱에 항상 두르면서도 통과 못한 이유가 여기였어요. 예, 특히 많은 중소기업들 중에서
비대면 의료 원격 진료 사업을 진출했다가 국내에서 사업화가 안 되다 보니까 투자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매몰 손실로 다 충당하고 다른 사업 시작하는 이런 기업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법이 통과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국가 차원에서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또 이게 그 디지털 혁신 그런 플랫폼 경제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의 한계까지 왔어요. 이제 더 이상 추진 안 하면 진짜 우리만 왕따 되는 거예요. OECD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해. 막말해서 제일 선진국인데 후진국보다 뭐 하다는 뜻이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그만큼 정치적으로 많이 한계까지 왔어요. 세 번째, 이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만간 이제 완료되면은 이제 마스크 실내도 마스크 이제 벗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가 참고한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진료 받으려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의료 충원이 안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6월 달에 제도화를 추진하기 더욱 빨리 추진하겠다고 그 복지부 장관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의료가 곧 다가온다는 거죠. 제도화로 법안으로 이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그 대충 보면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합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대면 의료 협회도 지금 만들고 막 이번에는 뭐 대충 법으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분야 하나 하고, 여기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이제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설명할게요. 전통적인 그 원격 진료는 디지털 헬스케어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차세대 그 비대면 의료는 인공지능까지 해서 좀 차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그리고 비대면이라는 거는 뭐가 또 중간에 끼어 있냐면 통신이 끼어 있어요. 통신. 그러니까 그만큼 통신 속도가 땡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온 5G 하는 기업들이 열 손가락도 안 돼요. 그럼 누가 이 의료 기업을 통신을 한다는 거죠? 아마 대부분 사람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딥노이드. 주가가 완전히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엄청 많이 떨어졌죠. 야네도 봐봐요. 상장할 때 IPO 할 때 5만 원이에요. IPO 벤처기업. 그러니까 벤처 IPO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기본적으로 80%는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저렇게 높게 상장하냐? 그거 뭐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투자사들의 요구를 그거 할 수 없고, 이게 2만 원 정도, 2만 4, 5천 원에 상장을 했으니까요. 지금 6천 원, 딱 마이너스 70%네 지금은. 그렇죠? 딥노이드. 자, 딥노이드는 그 AI 벤처 중에서 인공지능 진단 검사를 하는 이 분야 하나가 있고, 그럼 그 진단 검사를 하는 그 솔루션으로 요즘에 또 뭘 하냐면은 생산 자동화하고 교육에 이제 적용하는 인공지능 사업을 지금 연구 세 가지 분야로 지금 하고 있는 기업 중에 벤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딥노이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벤처는 제가 두 개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은 이거는 녹십자 그룹에서 투자하고 있는 벤처 기업이에요. 뷰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제 그룹에서 투자하고 있으니까 좋긴 하는데 이거는 상장하고 나서 80% 떨어졌죠. 그러니까 80% 떨어졌으니까 대충 이제는 비슷합니다. 얘네들이 너무 많이 물린대요, 여기서. 근데 주식함에 있어서 마음이 어지면 안 돼요. 뭐 주식은 원래 그런 거예요. 치킨 게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요. 진짜 주식 세계에서 남한테 당하지 않으려면은요. 딱 한 가지 원칙만 지키면 여러분 무조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좋은 기업을 최대한 싸게 사는 거예요. 최대한 싸게. 그럼 언제 싸냐? 지금처럼 경기가 불황할 때 주가는 무지막장으로 추가 폭락하잖아요. 괜찮아요. 기업 오래 안 달아나요. 진짜 엄청 쌀 때 사세요. 그냥 사고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주식에 한이 있다면은 내 말 들으세요. 안 조장만. 한 1,000, 2,000만이라도 예. 그냥 사놓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보지 마시고. 그러면은 돈 벌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뭐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않을게요. 이런 벤처 기업들은 그런 구간을 지나가지고 기술 개발 완성 단계 되면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뭡니까? 비대면 의료가 이제 된다면은 이게 이제 상용화 들어간단 말이죠. 이제 그런 단계만 들어가도 여러분 그때 가서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이 가격에. 절대, never. 뭔 말인지 아시죠? 이런 걸 하나 투자해 보시면 돼요. 아시죠? 근데 밑으로 훅훅 떨어진다. 지금 7,800원에 거래되고 있죠. 5,000원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어요. 시장 경제가 확 무너지면은. 그럼 뭐 어떻게? 한번 더 사주세요. 더 사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기업이 뭐였냐면은, 사실은 제가 인터넷에도 제가 진짜 많이 몇 분은 진짜 의미 있게 보는 것 같다만, AI 반도체는 제가 절대 투자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만간 다가와서 2분기부터는 주시장 폭락하면 우리는 무조건 재산의 투자 자금들 중에도 최소 한 100분의 4, 50은 여기 투자할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에다가. 아직은 조금 비싸요. 시장 경제가 확 무너지면은 개인들 다 팔고 나가면 우리는 그걸 다 주워 담을 것입니다. 어느 기업이 일어나면 솔트룩스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기업을 5,000원이면은 매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AI 인공지능 어느 솔루션에서 딥러닝 솔루션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CEO가 경영자가 각종 행사에 꼭꼭 참석하고 대학 강연도 꼭꼭 다녀요. 그래서 이 기업 경영자는 진짜 사업하는 사람이구나. 나 이거 무조건 투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최대 규모로 투자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 어느 부분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솔트룩스하고 마인즈랩이에요. 근데 마인즈랩은 좀 비싸요. 너무 비싸고 벤처기업 치고는 이게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6,000원 찍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제가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했죠. 아무튼 이래요.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벌써 주가가 3배 가버렸어요.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800원이면 5,000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 안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기업들은요. 그냥 뭐랄까. 그냥 분할해서 매집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올해가 연초에 큰 시장 방향은 인공지능이에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의 제도화가 같이 겹치면은 시장에 또 새로운 파급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녹십자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에이러 벤처 기업이니까 여러분께서는 더욱 좀 뭐랄까요 자신 있게 투자하지도 좋을 듯 싶어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다. 100%. 예. 자, 두 번째. 그리고 그러면 솔루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건가? 아니죠. 우리 이언 5G 알죠? 기간 통신업자 중에서 지금 8개 통신업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원격 의료 진료를 위해 이온 5G 정부 과제를 시범 사업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한 몇 년째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은 네이버라는 기업이에요. 좀 약간 생소하시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네이버 커뮤니케이션즈의 기업인데 우리나라 기관 통신업자예요. 5G 이온 5G. 좀 이온 5G랑 뭐 많은 사람이 좀 못 알아듣던데 이온 5G랑 뭐냐면은 5G는 5G인데 전부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독자적으로 여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이음이라고 합니다. 이음. 이게 좀 음악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럼 독자적으로 5G 기술을 정부에서 허용한 그 통신업자를 이음 5G 기간 통신업자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지금 8개 회사가 신청이 완료됐어요. 네이버의 1784가 걔네 그런 특징이에요. 걔네가 1위고, 뭐 카카오, 삼성 뭐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안에는 중소기업 중에서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정부 제도화가 법으로 통과되면은 상당히 성장 잠재력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야네가 이대 목동병원 회사, 이대 목동병원하고 지금 이 정부 과제 사업을 AI 원격 의료 사업을 5G 특화망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너무 좋죠. 뭐 단지 아직 돈 버는 사업은 아니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어, 이게 내용들 나와 있잖아요. 그쵸? 비대면 협진 서비스를 하는 거. 아무튼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동 목동병원하고 이대 목동병원하고 예.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온 5G 중에서는 네이버만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뭐 아무튼 사셔도 이거는 변동폭이 아주 작은 기업이에요. 이렇게 좀 적은 금액들 좀 이렇게 사놓고 좀 오래 좀 기다려주면은 좀 좋은 투자 결과가 아직도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시세 날 때 되면은 조금 시세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참조하시기를. 그리고 제가 그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의료 장비 잘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이 2개 있다고 했었죠. 하나는 레이언스. 3D 의료 장비를 지금 상당히 수출을 우리나라에서 좀 뭐랄까요?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트 만에 본인이 차트 댕기라. 이거 투자 못합니다. 저도 차트 잘 보는데 이걸 누가 투자합니까? 우하향이잖아요. 투자할 사람 없어요. 차트 보면은 절대 투자할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근데 기업의 내용을 보면은 뭐 말할 거 없어요. 레이언스 너무나 좋은 기업이에요. 작년에가 870원이었을 거예요. 2021년이죠. 예. 2021년까지 22년에 3분기가 1,090원 나왔어요. 14,000주당 순자산이고 영업이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9.3%. 거의 20%라고 보시면 돼요. 의료 장비가 20%면은 제가 그랬었죠. 영업이율이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경제에서 그만큼 그 기술을 인정받고 그 기업의 높은 성장을 기록한다는 게 주가가 이때 가장 많이 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나? 디지털 엑스레이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의료기기를. 솔루션하고 의료기기를 만들고. 근데 이게 의료용뿐만 아니라 덴탈용, 동물용, 산업용 세 가지로 동시에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기업이다. 특히 내가 덴탈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며칠 전에 그 우리나라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에서 최대 규모의 수주를 받았어요. 임플란트 수주를.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의 소비 형태를 보면은요, 아주 변화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급화하면서도 그 이제 또 고령화 인구가 중국에는 2억 명 넘었어요. 65세 인구가 2억 명. 근데 그 2억 명이 다 임플란트 할 수 있는 없다죠. 없다 하더라도 중국의 여러분 소득이 많이 향상된 건 아시잖아요. 지금 평균 GDP가 12,000불에 11,000불 좀 넘고 2,000불 조금 안 되고, 예, 그 정도예요. 그렇더라도 그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장난이 있는 가정이 많단 말이죠. 중국에도 효자가, 예, 우리의 전통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합니다. 임플란트 많이 하면 임플란트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덴탈 의료 기기 같은 것을 동시에 같이 수출이 많이 주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장비가, 이런 그 덴탈 의료 장비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북미에 뭐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 기업이 그걸 기술을 기반을 해가지고 동물용도 만들고 산업용은 뭐냐면은 이것으로 이제 제품 검사하는데 3D 차원에서 엑스레이로 검사 장면의 디텍터를 만드는 그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12,000원이 싸냐? 싼 건 아니에요. 싼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12,000원 정도면은 싸다고는 얘기는 못 하다만 절대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미래 성장을 같이 감안해서 본다면 너무 싼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재무 가치를 봤을 때는 싸지는 않아요. 미래 성장 가치를 같이 참조해서 본다면 12,000원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싸다는 거. 통상 이런 기업들이 잘 나타지는 않는데 아무튼 잘 참조하세요. 이거는 금액이 좀 크신 분들 적극적으로 추천드릴게요. 금액이 좀 많으신 분들, 중장기로 투자하는 취향이 있으신 분들, 상단은 12,000원, 하단에 10,000원 해서 1차 매집을 하시갖고, 예, 쭉 끌고 가서 10,000원 이하는 떨어지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10,000원 이하까지 떨어졌다 하면 그거는 뭐 집 팔아서도 사야 돼요.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 안 소장 집 팔라고 해서 진짜 또 집 팔지 말고 그만큼 좋다는 뜻이에요. 예? 분할을 해서 매집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금액이 작은데 내가 훌쩍 들어갔어. 막 1년씩 기다려. 그거는 지혜로운 투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돈이 적다 해서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투자 자금에 관련해서 이 시장을 어떻게 영리하게 같이 대응해 가느냐가 이것도 일종의 투자의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아니,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다가 5천, 최소한 5천 이상은 투자해서, 예? 이렇게 몇 년씩 투자하면은 그게 이제 결과가 좀 괜찮잖아요. 근데 1,000만 원 투자해서 한번 1년 넘게 기다려가지고 또 1,000만 원 벌어. 그건 뭡니까? 그렇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좋은데, 이 1년 구간에 시장 경제가 중간중간에서 시장의 수익률을 초과할 수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걸 공략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만간에 또 뭘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마음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 팔았죠? 우리는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가 지금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얘기는 되게 많죠. 전쟁 언젠가는 끝나요. 안 끝날 리가 없잖아요. 그것만 믿으시면 된다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지구가 폭발하지 않는 이상은 핵전쟁 일어나지 않고 있어는 한국 거래소는 여의도 있습니다. 안 날아가요. 걱정 마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금융위기 터지면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그때 투자 안 하면 여러분 평생 후회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너무 많나요? 그 전통적인 원격 진료 중에서 제가 가장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이 기업을 좀 적극적으로 인피니트 헬스케어 대주주가 솔본이죠. 뭐 주식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어떤 기업인지 잘 아실 거예요. 이 기업이 상당히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애로 영상을 받으면은 그것을 3차원으로 시스템화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 애로 애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분석하고 분석하는 그런 걸 이제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3차원으로. 아까 그거는 레이저고 검사하는 거고, 이거는 의료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정부란다, 병원에 그 의료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좀 약간 틀려요. 헷갈리지 마시고. 야네 대주가 솔본이에요. 솔본이고, 이게 야네가 과거에 그 사우디에서 그 이제 사우디 정부하고 헬스케어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야가 또 좀 테마로 엮인다면 사우디의 그 이제 네옴시티에 병원 유치하면은 나중에 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사우디하고 그런 그 비대면 의료 사업을 그 프로젝트를 수혜한 적이 있어요. 6,000원 이하라 괜찮아요. 예. 앞으로 이게 그 뭡니까 비대면이 제도화되고 추진한다면 여러분 주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2만 원 더 싸죠. 2만 원 더 싼 거예요. 법만 통과된다면은. 근데 지금 5,700원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싼 거예요. 투자하셔도 됩니다. 예? 자, 다른 거는 얘기 안 할게요. 뭐 다른 거 얘기해봤자 뭐. 예. 자, 이렇게 전통적으로 헬스케어 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지금 벤처로 하고 있는 뭐 이게 그 뭡니까 뷰녀하고 딥노이드를 말씀드렸었고요. 그 중간에 그리고 이제 원격 진료의 통신을 담당하는 내비녀 커뮤니케이션즈를 이온 5G를 말씀해 드렸어요. 이 원격 의료에 전문적으로 하는 5G 기간 통신 업자니까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회사예요. 예. 근데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투자 그 손실 잠재력이 아주 나은데, 근데 변동폭이 아주 작아요. 금액이 좀 작게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로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은 한번 매집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정부가 이제 설 연휴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을 한다니까요. 예. 그때 이제 시장에 조금 기미가 보일 거예요. 뭐 그 주식 시장은 기만 보여도 주가가 급등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미리 먼저 좀 잘 준비해 두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 장비도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그리고 생체 인증 딱 한 기업이에요. 빨리 마감합시다. 안 소장도 목마르고 피곤하네요. 앞으로, 왜냐면은 요즘에 특히 올해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죠. 기업 내부의 그 소홀한 관계로 인해서 회사 내부 자금을 밖으로 막 이렇게 빼돌린다든가, 뭐 이렇게 뭐 그런 있죠. 횡령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는 태도는 이게 그래도 원천적으로 그 금융권에서 원래 처음에 많이 발생하다가 그다음에 회사들이 막 이런 일도 발생하고 그랬으니까 특히 우리 은행이 올해가 좀 털썩했었죠.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그 금융기관 내부의 모든 시스템을 이제 생체 인증을 의무화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면은 솔루션은 많아요. 뭐 이것저것 한 열 몇 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슈퍼리마죠. 슈퍼리마 중에서 슈퍼리마 HQ. 얘네는 얼굴 인식 모듈까지 다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아주 괜찮은 기업이에요. 주가가 바닥에 처해 있다고 여러분 괜히 무시하지 마시고요.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예, 지금 워낙 시장이 이게 뭐랄까요. 이제 시장이 워낙 계속 이렇게 조정받다 보니까요. 어이없이 막 주가가 많이 싸진 거예요. 조정장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쁜 기업이나 아니죠. 시장 전체가 다 그런 거니까. 그럼 그런 전체 중에서 진주를 찾아내야 되죠. 찾아내서 사람들이 개인들이 던지고 팔고 휴지 쪼아댈 때 우리는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법제화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흐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기업의 지금 그 자산 가치를 말씀드리자면 2021년 주당 순이익이 1,020원이에요. 올해 3분기까지가 1,000원. 그리고 연내 주당 순자산이 17,000원. 영업이익률이 21%. 불채가 7%. 유동성 46. 주가는 5,600원. 공짜. 주식 투자 좀 한다 하신다는 분들은 제 뭔 말 한지 알고 있을 거예요. 투자하셔도 좋아요. 근데 바로 수익 나오지는 않습니다. 야금 좀 사 모아시갖고, 예. 저는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은 뭐 한 6,000원 정도? 저는 항상 그 군을 말씀드려요. 뭐 어느 가격을, 신도 아닌데, 가격을 뭐. 저는 그러니까 상하위에 10%, 20% 왔다 갔다 할 때 매집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그걸, 그러니까 뭐, 6,000원하고 5,000원 사이에서 1차 매집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 싸게 사고 싶어도 좋은데 이것도 상당히 너무 싼 거예요. 더 싸지면 당연히 좋죠. 그러면 그때 가서 조금 더 사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싸게 살려고 욕심 부리다가 제일 좋은 가격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안 소장처럼, 안 팀장처럼. 5,000원 주면 살려고 매집에다가 6,000원 찍고 가버리잖아. 2만 원이잖아요. 그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발견했더라면 분할 매집을 하세요. 하시고, 그럼 내가 안 팀장이 또 좋다는 기업들은 제가 전반적으로 기업을 다 이렇게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근데 그래도 100% 보장은 못 합니다. 주식이란 거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어쨌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변동폭 작은 걸로 앞으로 정부의 제도화 법안이 통과되면은 상당히 영향을 주가에 좀 상당히 좀 탄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검토해서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요 며칠에 보니까요, 이제 대통령님이 해외 출장 중에서 이게 테마가 아침 떴다가 바로 폭락하잖아요. 걔네들의 손실이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수도 없이 많이 해봤죠. 너무 잘하죠. 저희는 그런 거 건들지도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단기 좋아하시는 분은 좀 한번 접근해보라고 출국하기 3, 4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분명히 출국하고 나서 그게 떠오면 무조건 제가 바로 팔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 거. 근데 테마도 똑같은 테마 중에서 지금 테마가 여러 개 나오는데 진짜 가치 있는 테마하고 가치 없는 테마하고 그거 시장 경제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이거 다 분류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투자 전망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뭐 평소에 많이 그냥 많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1, 2년 갔다 가면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 한번 잘 참조해서 좋은 기업을 한두 개 선택해갖고 저도 역시 그겁니다. 지금은 시장은 조정기예요. 분산할수록 여러분 계좌는 손실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각별하게 그 중에 한두 개씩만 딱 뽑아내서 자기 투자 자금의 절반만 투자하세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꼭 한두 종목에서 성부수를 내셔야 돼요. 조정 받으면 좀 더 사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슈퍼리마 HQ를 얘기하자고 우리 5,600원 샀어. 내가 상당히 좋다고 했죠. 시장이 폭락해서 3,000원 떨어졌어. 그러면은 제가 20%를 샀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또 20% 더 사라 말이죠. 아니 5,600원도 너무 싼데 3,000원 떨어지면 그럼 땡큐죠.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주가의 폭락을 그러니까 그게 생각의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비 내서 안소장한테 가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새해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을 시장 하락은 굳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시장은 나쁘지만은 이렇게 그 기업이 좀 미래 전망 빛이
이렇게 전망이 되고 좋은 기업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이 중에 꼭 한두 개만 분할 매집해서 여러분 투자를 임해 가지고 2023년 연초에도 좋은 투자 결과를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